저랑 남편은 20대 후반이고 2주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은 아직 합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합칠 예정이에요. 그런데 현재 집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시댁에서 그동안 남편에게 했던 말과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에 한 말이 달라졌거든요. 정확히는 시댁이 아닌 시누이지만요. 우선 저희 시누이는 30대 중반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엄청 많아요. 남편 집안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시누이가 돈이 많은데 주식이 대박난 건지 로또에 당첨된 건지 정확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시누이가 인천 상급지에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시부모님과 남편, 시누이가 같이 살고 있고 하나는 전세, 하나는 월세를 주고 있다 들었습니다. 평소 남편 집안이 가족끼리 우애가 엄청 좋고 화목해서 그런지 신우가 남편에게 너 장가갈 때 집 하나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 좋게도 월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9월 말에 만기였고 세입자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 때마침 집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저는 당연히 그 집을 저희가 받는 줄 알고 있었죠. 사실 상견례나 혼인신고를 할 때 따로 집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시누이가 집을 해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10월 초에 시누이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으며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당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우가 먼저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집 명의를 바로 넘겨줄 순 없다. 너희가 잘 사는지 지켜보다가 때 되면 세금 정리 같은 걸 다 해서 땡땡이 명의로 넘겨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 잘 사는지 지켜보다가 주겠다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가족끼리여도 무료로 살게 해줄 순 없다며 명의를 넘겨주기 전까지 월세 계약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 문제가 안 생긴다며 월 20만 원 정도로 가족 간의 거래를 부동산에서 하자고 하네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파트가 비싸니까 갑자기 주기 아까워져 그런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시누이가 상가 월세도 받고 있고 현금도 많아서 은행 이자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한테까지 월세를 받아야 하나 싶네요. 거기다 일단 잘 사는지 보다가 집을 준다는 속뜻은 만약 너랑 땡땡이가 헤어지게 되면 복잡해지니 지금은 못 주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걸 제가 다 해가는 상황인데 막말로 헤어지면 저는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월 20만 원을 주고 살아도 이게 몇 년을 들여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사는지 본다는 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니 괜히 10년, 20년 후에 말을 바꿀까봐 무섭기도 합니다. 거기다 우리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편하게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해서 공증이라도 받아놓고 싶은데 이걸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럴 거면 전셋집을 구하자네요. 혹시 시누이가 저희 이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걸까요? 사실 몇 개월 전 상견례를 하기 전에도 시누이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 건지 뜻모를 말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들을 나열해보자면 첫 번째로 명절에 오지 말아라. 엄마랑 아빠랑 나랑 여행 다닌다. 그러니 올 필요 없다. 두 번째로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행사에 너는 안 와도 된다. 대신 땡땡이는 꼭 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한테 살갑게 안 해도 된다. 그냥 서로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 나한테 일절 신경 쓰지 말아라.
뭐 딱딱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조금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뜻은 이거였습니다. 이땐 결혼을 하기 전인데도 완전히 선을 긋는 것 같아 뭐지 싶었죠. 이 정도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신우이가 뭐랄까요? 본인이 정한 가족 범위와 진짜 친한 친구 외에 타인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는 성격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가족이잖아요. 아무튼 이때도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제 와서 집 문제도 갑자기 말이 바뀌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 아파트 현재 시세를 확인해봤더니 12억에서 13억 정도 하던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기 아까워진 게 맞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월세로 들어가 몇 년인지 모를 시간을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남편의 말대로 마음 편히 전셋집에 들어가야 할까요? 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면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비위를 맞춰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 들어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보면 평생 아끼고 모아도 그런 집은 못 살 것 같아 고민이네요. 본인 일이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우가 말하는 잘 사는지 보다가라는 말이 아이 낳고 몇 년이 지난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신우이의 속내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헷갈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솔직하게 말하자면 현존하는 신우이 중 최고로 완벽한 신우이 같습니다. 그런데 글쓰님이 꼬일 대로 꼬인 건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있네요. 시댁이 왜 내 가족이에요? 내 남편과 친정의 가족이죠. 신우이를 위해서 그냥 전세 구하고 알아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긴데 혹시 속도 위반으로 임신부터 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두 번째. 혼인신고나 상견례 때 집 준다는 말이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주는 줄 알았다니요. 웃겨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님 거지예요. 그리고 저 같아도 바로 안 주고 잘 살면 줄 것 같아요. 요즘 이혼이 좀 흔하나요? 게다가 인천 상급지 아파트에 월세 20이면 진짜 싸게 주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싫으면 그냥 전세 구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신우의 집에 욕심내는 님 마음이 그래 절절히 나타나 있네요. 그 집을 사랑하는 건지 남편을 사랑하는 건지 그냥 그 집은 포기하고 둘이 모은 돈으로 시작하세요. 나중에 잘 살다 보면 신우이가 그 집을 주겠죠. 네 번째. 이보세요. 어느 신우이가 동생 결혼하는데 집을 줘요? 저도 남동생 가진 누나지만 진짜 대단한 누나입니다. 제가 보기엔 누나한테 집 받는 남동생 내외가 부담스럽지 않게 잘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세금 문제도 없게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월세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 집이 아니게 된들 그게 무슨 대수예요? 저 집에 살면서 그만큼 돈이 모일 거고 그때 집을 구하면 되잖아요. 세이브되는 돈이 얼만데 지금 이딴 소리를 하나요? 님이 입대는 순간 집도 날아가니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세요. 다섯 번째. 12억짜리 집을 받고 싶은 쓴이는 얼마를 들고 오나요? 적게 들고 오면 집을 탐내는 거지 새끼고 많이 들고 오면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하세요. 네 명의로요. 한마디로 거지 새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고 본인 돈으로 집 구하면 큰 소리치고 살면 됩니다. 여섯 번째. 저런 신우이를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자빠진 건가요? 신우한테 집 맡겨놨어요. 거기서 공증받자는 소리가 왜 나와요? 신우가 죽어도 님한텐 유산 상속도 안 가는 사이인데. 딱 보니 능력 없는 남편이 누나가 집 준대 하고 머리에 꼭 꽂고 다니며 씹으렸고 그걸 듣고 쓴이가 물어서 혼인신고까지 속전속결을 한 것 같네요.
요즘은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집이 더 많은데 급히 한 이유가 다 있겠죠. 시누이가 똑똑한데 동생 내외는 안 그래서 어쩌나 싶네요. 그래도 그나마 공증 소리에 전세 구하자는 남동생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